500만 원만 있어도 경매 시작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 900만 원 벌었던 사례에 대해서 같이 샅샅이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물건이 감정가격 3,080만 원에 나왔습니다.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1,500만 원이었고요. 낙찰 받아간 금액은 1,762만 원에 낙찰을 받아갔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기사 먼저 함께 볼게요. 기사 제목을 보면 1,700만 원에 산 낡은 아파트가 효자, 경매로 5개월 만에 270% 수익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구미시에 34년 된 낡은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석 달 만에 되팔아서 3배 넘는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다고 해요. 자기 자금 500만 원만 들여서 순수익 1,500만 원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총 158가구 소형단지로 형성되어 있고 또 평수가 작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44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만 들으면 결국 우리는 결론부터 봤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는 아파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냥 500만 원 들여서 1,500만 원 벌었다 라는 내용을 제외하고 그냥 지방에 있는 완전 소형 평수이고 연식도 엄청 오래된 30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과연 돈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해당 똑같은 아파트 같은 단일 평형인 44제곱미터가 지난달 29일 3,800만 원에 그리고 작년 7월에 2,700만 원에 각각 직거래가 됐다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1,700만 원의 낙찰을 받아갔기 때문에 실제로 실거래된 금액 3,800만 원, 2,700만 원을 봐도 이거는 수익이 남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낙찰자는 얼마에 되팔았다라고 적혀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낙찰자 A씨는 5개월 만인 3월 10일 이 아파트를 3,700만 원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매각 차익은 1,938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세금, 그리고 부대 비용 등을 다 제외를 하고 나서 순수익이 1,464만 원에 달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자기 자본 533만 원 대비해서 이 수익률은 274%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과연 진짜 이 집이 순수익 1,500만 원이 났을까라고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경매 물건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해당 경매 물건을 어떻게 찾아보는지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경매 물건 검색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종합검색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를 활용을 해야 돼요. 일단 경북 구미시 인일동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북 구미시 인일동 선택해 줄 수 있고요. 물건 종류는 아파트겠죠. 아파트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진행 물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종결된 거기 때문에 그냥 해당 선택사항 없이 그냥 선택 부분을 클릭을 해줘요. 그리고 감정 가격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감정 가격 3,0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정 가격 4,000만 원 미만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매각기일을 또 설정해 줄 수 있어요. 2024년 11월에 받아갔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20년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물건이 뜨는 거예요. 경북 구미시 인일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였고 지금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3,080만 원이 감정평가 금액 그리고 최저가는 1,509만 2천 원 낙찰 받아간 게 1,761만 9천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자는 4명이에요. 이 물건의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일은 2022년 4월 29일 근저당 설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가압류 그리고 임의경매 되어 있어요. 다 소멸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낙찰자 인수사항이 없는 물건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주소를 가려놨지만 상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놓은 거고 아파트 부분을 누르면 실제 동은 몇 동이고 층은 어디고 몇 호인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등기부 등본을 떼봤어요.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떼볼 수 있거든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해당 경매 물건 주소지를 검색을 해주면 돼요. 부동산 클릭되어 있어야 되고 주소지 다 넣어주면 됩니다. 몇 호까지도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발급받아 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볼 건데 소유권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결국 등기부등본을 얘기하는 거고요. 등기부등본의 갑구 부분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매가 어떻게 누구한테 이전이 됐는지 그리고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경매물건 정보지를 다시 보면은 잔금 납부한 날짜가 2024년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에 소유권 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서 2014년 12월 20일을 찾아줍니다. 여기 보니까 2024년 12월 20일로 되어 있죠. 이미 경매로 매각을 받았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같은 김씨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낙찰자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 2025년 5월 달에 보니까 매매가 또 찍혔어요. 소유자 다른 사람이 적혀져 있고 거래 가격이 2,700만 원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전에 기사에서 봤던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기사에서는 이 3,700만 원에 매각을 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2,7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700만 원에 매각이 됐고 시세차익은 1,938만 원이고 다른 것들 비용도 다 뗄 것 떼보니까 순수익이 1,464만 원에 됐다고 적혀져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2,700만 원에 매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 내용만 보고 3,700만 원에 팔렸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좀 전에 봤을 때 경매 유료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매각일 그 날짜 설정하시고 그리고 주소지 필터 걸고 감정 가격도 필터를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아파트인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인지에 따라서 또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해봤자 한두 개 물건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기사에서 말했던 낙찰가가 똑같은 걸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상세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검색해서 실제로 매도는 얼마에 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낙찰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입찰한 물건들이 있겠죠. 그 입찰한 물건이 나중에 한 5개월 뒤쯤에는 어떻게 얼마에 팔렸는지도 확인해보면 우리한테 엄청난 큰 공부가 될 거예요. 실제로 내가 낙찰받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다음에 입찰을 할 때는 이 비슷한 물건으로 추려가지고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이만큼 수익이 남겠구나라는 것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기사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또 나만의 노하우가 점점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럼 실제 매도한 금액이 2,700만 원을 가지고 실제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낙찰가가 1,762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취득록세는 취득가액의 1.1%란 말이죠. 그래서 19만 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어떤 게 있겠어요? 법무사 수수료비 들어가겠죠. 이 정도 금액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무사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 잡아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팔 때 또 수수료를 하나 더 내야 돼요.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죠. 중개수수료는 네이버에다가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고 해당 지역은 어디에 해당되고 내가 매도하는 금액이 얼마다 라고 검색만 딱 해주면 수수료가 얼마 나가는지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계산해 봤을 때 16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야 되는 또 세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겠죠. 양도세 같은 경우는 팔 때 내는 세금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매매사업자를 활용을 했을 겁니다.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면 1년 미만 보유를 했다 하더라도 양도세 기본 세율을 매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건은 6%의 세율을 매길 수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럼 이 6%는 어떤 금액에서 곱해줘야 되냐면 양도 차익이 있겠죠. 내가 낙찰받아간 금액이 있을 거고 매도를 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매도한 금액이 2,7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단순히 시세 차익만 하더라도 938만 원입니다. 그럼 938만 원에서 6%를 곱하냐? 그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1인당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250만 원 빼고 그러고 나서 6% 곱해주고 6% 구간대에는 뒤에 더 빼주는 금액이 없긴 해요. 근데 6% 다음으로는 15% 구간이거든요. 15% 구간부터는 일정 금액을 또 더 빼주는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양도세율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 표가 나올 거예요. 표에서 25%까지 곱해주고 나서 빼기 얼마를 해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누진공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해당 물건 양도세 얼마 나왔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약 52만 원이 나왔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럼 결국 순수익을 따져봐야 되는데 시세차익이 938만 원이었고 19만 원 취등록세 빼고 30만 원 법무사 수수료비 빼주고 또 중개수수료 16만 원 빼주고 양도세 52만 원 빼주면 순수익은 8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500만 원 가지고 이 순수익 821만 원을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500만 원 가지고 경매 투자를 해서 순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찾으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경매 물건 찾는 데에 쏟으셔야 돼요. 그럼 정말 일반적인 소액 경매 단타 투자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 2억 1,800만 원이고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1억 600만 원. 이 됐습니다. 그리고 낙찰가가 1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갔다 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대출 90%를 활용하게 된다면 낙찰가에서 이 10%만 현금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투자금은 1,5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필요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출 제가 90%라고 했는데요. 이 90% 다 옛날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대출 규제가 일어나면서 대출 90%가 거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1.1% 해서 16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수리는 기본만 한다라고 치고 300만 원 들어갔고 부대 비용으로 150만 원을 잡아줬어요. 그럼 결국엔 대출 90%고 지금 실투자금 1,500만 원에 16만 5천 원, 300만 원, 그리고 부대비용 150만 원까지 더하면 총 1,966만 원으로 되는 겁니다. 2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결국 뭐 투자는 소액으로 했다라고 치더라도 결국 팔아야 되잖아요. 판 금액이 얼마냐? 매도가가 1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럼 결국 시세차익은 3,300만 원이 되고 순수익을 같이 계산해 볼 건데 취등록세 빼고 수리비 빼고 부대비용 빼고 또 양도세까지 빼야겠죠. 양도세는 구해봤을 때 29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금액까지 다 제외를 시켜볼게요. 3,300만 원에서 16만 5천 원 빼고 또 300만 원 빼고 150만 원 빼고 양도세 299만 원까지 빼주니까 2,534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는 물건입니다. 그럼 결국 실투자금 1,9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순수익 2,500만 원을 만들 수 있었던 물건인 거죠. 수익률이 무려 132%예요. 이런 물건이 도대체 어딨냐, 지금 이주임이 말도 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며칠 전 저희 수강생이 직접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출도 규제 이후에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도 며칠 전에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낙찰 받고 나서 대출 상담사님들 중에서 90% 대출 나온다, 금리 4.5%로 해줄 수 있다 라고 확답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는 수익이 없어서 그 대출이 안 나온다, 뭐 주부라서 대출이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도 다 대출이 나옵니다. 결국 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걸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쨌든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대출이 아예 안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게 얼마큼 나오냐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찰하기 전에 대출 상담 꼭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실투자금 대비해서 이거를 잔금을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막상 낙찰 받아보고 대출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라고 하면 내가 냈던 입찰 보증금 그냥 몰수당하게 되거든요.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좀 허들이 있는 게 이 경매를 입찰하기 전에 대출 상담을 받기가 엄청 까다로워요. 거의 상담사님들이 잘 안 해줍니다. 그 이유가 상담사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도 몇십 통씩 연락이 온단 말이죠. 이거 입찰하려고 하는데 저 대출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런 연락들을 일일이 다 답변을 해줄 수가 없겠죠. 이 사람이 실제로 낙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입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라는 게 거의 봉사를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입찰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은 입찰하기도 전에 대출 정확하게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게끔 제가 상담사님한테 연결을 시켜드려요. 한 사람당 한 개씩만 입찰할 물건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찰할 때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찰을 하려고 하는 물건마다도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입찰할 물건마다 다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미납관리비 500만 원이 있어요. 엄청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공연관리비 미납금이 다 100%다라고 하면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미납관리비 500만 원은 낙찰자 인수사항이다라고 보고 순수익 계산을 또 해볼게요. 아까 순수익을 계산해봤을 때 순수익 2,500만 원 정도 됐단 말이죠. 미납관리비 빼면 계산을 해봤을 때 순수익이 한 2천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럼 들어간 비용 1,900만 원, 계산하기 쉽게 2천만 원이라고 볼게요.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순수익으로 2천만 원을 얻는 겁니다. 그럼 2천만 원 넣고 이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4천만 원이 됐을 때 이 4천만 원을 또 어떤 다른 물건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얘는 8천만 원이 돼서 돌아오게 되겠죠. 오늘 영상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적은 돈으로 경매가 가능하네? 돈 벌 수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야 너무 복잡해 돈 버는 거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영상 한두 개만 보고 바로 돈을 벌 수 있으면 돈 못 버는 사람이 없겠죠. 경매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라도 꾸준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필요해요.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악착같이 했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건 여러모로 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진짜 돈이 없을 때 안경점을 갔어요. 그래서 안경점을 갔는데 마음에 드는 안경이 1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10만 원짜리를 제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 10만 원도 못 사는 내가 너무 비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진짜 집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었거든요. 과거의 저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제 영상을 보고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결국에는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도 꾸준히 도움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보면 또 다른 도움되는 영상들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꾸준하게 경매 공부하실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